73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돈의 태도. 저자 조너선 클레먼츠. 출판일 2023년 10월 18일. 상상빌더 요약. 평범한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낸 비밀을 알아보자. 책 소개. 조기 은퇴를 하고 어렸을 때 추억이 깃든 별장을 사고 내가 원하는 일을 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삶. 돈의 태도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돈을 다루었길래 부자가 되었을까? 평범한 사람 30명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낸 비밀 8가지. 평범한 30명이 경제적 자유를 얻은 비밀을 다룬 돈의 태도가 출간되었다. 책의 저자 조너선 클레먼츠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면서 30년 동안 돈의 본질을 탐구했고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 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웹사이트 험블달러를 만들었다.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얻은 과정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결과는 놀라웠다. 그들이 부를 이룬 방법은 다양했지만 그들에게는 돈의 태도와 부를 이룬 공통된 8가지 비밀이 있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돈의 태도에 실린 이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부자라서 돈이 넉넉했거나 대단한 통찰력으로 선별한 주식마다 터져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때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실수도 했다.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꾸준한 저축과 단순한 투자 전략의 힘을 믿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경제적 자유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30명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돈의 태도를 점검해보자. 돈 버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아는 것이다. 돈의 태도를 모른다면 애써 쌓은 부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마지막까지 읽고 돈의 태도를 깨달으면 돈에 대해 가졌던 불안감, 두려움, 패배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져서 돈을 제대로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고 돈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의 승자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조너선 클레먼츠. 금융전문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금융 전문 칼럼니스트로 근무하며 개인의 자산관리 방법에 영감을 주었다. 이후 미국 투자은행 시티그룹에서 개인 자산관리 교육 담당 이사를 지냈고 현재는 금융정보 웹사이트 험블달러의 창립자 겸 편집자이자 미국 최고의 독립투자자문 회사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의 자문가로서 투자자들의 경제적 판단을 돕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월스트리트 저널 금융 전문 칼럼니스트가 밝힌 경제적 자유를 얻는 8가지 비밀. 어떻게 돈을 다루었길래 부자가 되었을까? 높은 연봉이나 복잡한 투자 전략 때문이 아니었다. 돈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돈을 왜 모으는가? 비싼 자동차를 타고 넓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비싼 자동차와 넓은 집을 사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타인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를 타고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인가? 돈을 모으지 못하거나 돈을 모아도 금세 써버리고 돈 걱정을 하는 이유는 돈의 태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대부분 구체적 목표 없이 통장에 돈이 수십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돈을 모은다. 그래서 정작 원하는 돈을 모았을 때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찾아오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돈의 태도를 알아야 한다.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약하며 30년간 재계 인사부터 개인 투자자까지 그들의 투자 사례와 개인 자산 관리를 지켜본 저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이룬 과정을 글로 써달라고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책에 실린 30명의 삶은 모두 달랐지만 돈을 다룬 태도와 부를 이룬 8가지 공통된 비밀이 있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꾸준히 저축하라. 둘째,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라. 단순하게 투자하고 장기 투자로 복리의 혜택을 누려라. 셋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어느 순간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말해야 한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 때문에 투자 실수를 반복하다가 40대 후반에 이혼과 실직, 파산 신청까지 한 사람,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으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성차별을 겪고 여성에게 특히 경제적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강박적으로 돈 걱정에 시달린 사람까지 이들의 돈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는 영화를 보는 듯 생생하여 읽는 이를 사로잡는다. 또한 이야기의 마지막에 언급하는 돈의 태도 3가지에는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이 담겨 있다. 돈의 태도를 알아야 하는 것은 돈 걱정 없이 자란 금수저도 예외는 아니다. 돈이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결국 부는 돈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인생이 달라지는 돈의 태도를 밝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을까?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한다. 모두가 투자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니다. 대신 글쓴이는 어느 순간 과감한 결단을 내려 집을 샀다. 집을 산다는 것은 곧 주거 비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월급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주거비는 계속 내려갔다. 나처럼 저축만으로 자산을 늘리는 사람에게는 완벽한 상황이었다.
바닥을 쳐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잘못된 투자를 계속해서 40대 후반에 실직과 이혼을 겪고 그런 일을 겪고도 돈을 빌려 투자하다가 아이들 학비로 쓰기 위해 모아둔 돈까지 잃고 파산 신청까지 한 글쓴이는 자신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바닥을 쳤음을 솔직하게 말한다. 가장 당황스럽고 멍청한 실수를 솔직히 말하라. 라는 저자의 조언처럼 글쓴이는 자신이 실수했음을 받아들이고 책에 실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투자 전략을 취했다. 덕분에 글쓴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다른 이들을 능가해 부자가 되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투자 분야의 고전서 투자의 내 기둥을 집필한 전설적 투자 이론가 윌리엄 번스타인은 검은 월요일 이후 10여 년의 투자 경험 끝에 얻은 몇 가지 교훈을 전한다. 첫째, 실행할 수 있는 차선의 포트폴리오가 꿈만 꾸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보다 낫다. 둘째, 포트폴리오를 용도에 맞게 구분해서 심리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언급하며 성공하는 포트폴리오란 살아남는 포트폴리오 임을 강조한다. 경제적 자유란 삶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이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첫걸음을 디뎌라. 이 책에 실린 30명은 출신도, 환경도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며 미래를 위해 준비했다. 이들은 퇴직연금 연간 한도까지 저축하기, 자산 규모 꾸준히 파악하기, 무엇을 위해 돈이 필요한지 생각하기 등으로 자신의 진짜 목표를 파악했다. 실천은 어떻게 했을까? 우선 절약과 저축의 중요성을 알았다. 퇴직연금 계좌를 충분히 활용했고 개별 주식을 선별해 시장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시장의 평균을 따라가는 단순한 투자 전략으로 돈을 불렸다. 때로는 재정적 실수도 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경제적 자유를 얻어냈다. 이들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반복해서 말한다. 또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힘이 돈의 본질임을 깨닫고 돈이 주는 여유를 만끽한다. 가족과 타인을 돕는 기쁨을 누리며 남은 삶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한다. 30명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숫자로만 다가왔던 돈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돈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가난을 벗어나 원하는 삶을 이루는 부의 트랙에 오르게 될 것이다. 돈의 태도를 깨닫고 돈 앞에서 당당해지자. 에필로그. 돈을 어떻게 다루었길래 부자가 되었을까? 인생이 달라지는 돈의 태도를 밝히다. 산 정상까지 가는 등산로는 아주 많다. 정상에 도착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하나의 경로를 따라가지는 않는다. 부를 이루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 곳에 마음을 정하고 수년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다가 놀랄 만한 부를 쌓는다. 가장 놀란 사람은 자신일 것이다. 10수년 동안 따분하게 계속해온 절약 덕분에 돈이 쌓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궁금해진다. 대체 돈을 어떻게 다루었길래 부자가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걸까? 그들의 돈의 태도는 무엇이 다른가? 여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남성이고 나이가 많고 교육을 잘 받은 중상류층이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은 과정을 이야기해달라고 해보자. 너무 비슷해서 놀랄지도 모르겠다. 내가 금융정보 웹사이트 험블달러 험블레더러리 글쓴이들에게 이 책에 실릴 글을 써달라고 했을 때 어떤 글을 받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글까지 훑어본 후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야기가 너무 다양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경제적 자유를 얻어낸 평범한 30명의 독특한 이야기에서는 진짜 부를 이룰 수 있는 8가지 비밀을 알 수 있다. 비밀 1. 돈의 태도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부모라면 자신의 태도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 부모에게 배운 돈의 태도 중에서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 문제는 이 책의 여러 사람에게 평생에 걸쳐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비밀 2. 좋은 저축 습관은 부를 이루는 첫 번째 열쇠다. 진부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책의 사람들은 절약하고 계속해서 저축했다. 비밀 3. 단순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언제나 통한다. 간단한 전략이 반복된다. 정액 분할 투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에 원금을 추가로 갚는다. 퇴직연금 계좌에 최대 금액을 저축하고 인덱스 투자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 손실이 결정되는 투자를 한다. 초보 투자자에게 돈을 불리는 방법은 어려워 보이지만 복잡한 전략을 따를 때보다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투자 결과도 좋고 마음도 편하다. 비밀 4. 개별 주식 투자보다 인덱스 투자를 선호한다. 많은 사람이 시장 평균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투자를 한다. 이 책의 글쓴이들은 시장 평균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인덱스 투자를 투자 전략으로 삼는다. 비밀 5. 준비되었다면 천천히, 꾸준히 나아간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 보통 수십 년이 걸린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날 돌아보면 작지만 현명한 결정들이 쌓여서 편안한 미래를 만들었음을 알게 된다. 비밀 6. 행운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경제적 성공에는 때로 외부의 힘이 작용한다.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돈이 기대 이상으로 불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시장 때문에 타격을 입었는가? 살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한다. 스스로 가져온 어려움일 때도 있지만 비싼 의료비나 투자 실수, 실직 등 갑자기 일어난 일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 보통 뒤로 물러서지만 손실은 영원하지 않다. 비밀 7. 돈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마세라티는 그냥 자동차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은수저는 그냥 식기류인 것처럼 돈은 그냥 돈이다. 자신이 돈에 부여한 의미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마세라티를 사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훌륭하게 만들어진 자동차가 좋아서? 이웃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부자가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싶어서 성실하게 저축하는가? 아니면 가난해지는 것이 무서워서 과하게 저축하고 있는가? 이 책에는 돈과 자신의 관계와 돈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좋게 말하면 돈은 안정을 주는 하나의 도구다. 돈 덕분에 내가 열정을 쏟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주위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돈을 쓰는 방법은 다양하다. 돈을 어떻게 나눠 쓸 것인가? 답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만족을 주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 비밀 8. 어느 순간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알고 우리가 모은 돈을 즐겨야 한다. 대부분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바란 목적지에 와서도 온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인간은 계속 꿈을 꾸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런 부단한 노력 덕분에 우리들은 마침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돈은 여전히 대놓고 말해선 안 되는 금기로 여겨진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이 어떻게 돈을 다루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린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30명은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돈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그들은 그러한 돈의 태도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되었다. 이 책을 통해 당신 역시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 스토리 1. 대단한 투자자가 아니라도 내 집은 사야 한다. 돈의 태도 3가지.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사서 오랫동안 살면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인덱스 펀드는 투자의 가장 큰 위험성, 즉 시장 평균보다 낮은 수익을 낼 위험성을 없애준다. 꿈을 은퇴까지 미루지 마라. 막상 그때가 되면 삶의 여러 사건이나 건강 악화로 언제나 원했던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스토리 2. 돈 공부를 늦게 시작할수록 나를 아껴라. 돈의 태도 3가지. 정확한 목표 금액을 정하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목표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사람들은 흔히 더 젊었을 때 저축했더라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주식에 투자했더라면 이라는 2가지 후회를 한다. 계획을 세워라. 하지만 변경할 필요도 있다. 우리 삶은 때로 엄청난 변화에 휩싸인다. 스토리 3. 절약으로 최고의 사치를 누리다. 돈의 태도 3가지. 매년 더 많이 저축하고 생활을 똑같이 유지하면 은퇴에 필요한 돈의 규모도 줄어든다. 우리는 모두 투자할 때 실수를 저지른다. 일찍 일을 시작해서 꾸준한 소득으로 성실하게 저축하면 그런 실수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은퇴가 다가올 때 얼마나 저축해야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을지 따지지 말고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스토리 4. 부자가 되면 정말 행복할까? 돈의 태도 3가지. 시간은 꾸준한 저축을 100만 달러로 바꿔주는 지렛대다. 일찍 시작할수록 더 빨리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순간에 만족을 과하게 미루지 말라. 현명하게 계획한 포트폴리오로 경제적 안정감은 살 수 있지만 즐거운 인생은 살 수 없다. 조기 은퇴는 훌륭한 목표다. 하지만 은퇴 후에 공허한 날들을 어떻게 채울지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게 좋다. 스토리 5. 여성에게 경제적 자유가 특히 중요한 이유. 돈의 태도 3가지.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갚고 자동차 할부금과 학자금 대출을 최소화하고 주택담보대출도 빨리 갚아라. 빚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저축과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면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이룰 수 있다. 단, 너무 과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갑을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인생에서 누려야 할 즐거움을 놓치게 된다. 돈은 무언가를 선택할 힘이다. 그 힘을 얻기 위해 가치 있게 지출하자.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같은 불이익을 겪는 여성에게는 특히 중요한 문제다. 스토리 6. 나에게 충분한 돈이 주는 최고의 선물. 돈의 태도 3가지. 소득이 증가해도 생활비를 낮게 유지하면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오늘을 과하게 희생하지 말자. 주택담보대출 등 빚을 먼저 갚아라. 채권에서 얻는 수익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인덱스 펀드를 이용하라. 이 전략은 세계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반드시 회수한다. 거기서 얻는 수익과 확실한 저축 습관이 균형을 이루면 안락한 은퇴를 위한 충분한 금액이 쌓일 것이다. 스토리 7. 가족을 도우며 깨닫게 된 돈의 태도. 돈의 태도 3가지. 부모님과 나이 든 친척을 도울 준비를 하고 그 경험으로 내가 70대 이상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자. 은퇴한 이후에는 재정 상황이 빠르게 변한다. 배우기를 멈추지 마라.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든 웹에서 정보를 찾든 교육을 받든 어디에서든 풍부한 금융정보와 통찰력을 배울 수 있다. 경제적 자유로 향할 때 중요한 것은 과정 자체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히 품어라.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면 거리낌 없이 자주 도와라. 스토리 8.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을 늘 마련하라. 돈의 태도 3가지. 건강보험을 꼭 들어라. 의료비가 많이 나오면 자기 부담 한도액이 아무리 커도 파산할 수 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라. 소중히 여기는 일에 지출하고 만족을 주지 않는 지출은 피하라. 뜻밖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을 위한 경제적 여유를 마련해 두어라. 스토리 9. 천천히 부자가 되어도 괜찮다. 돈의 태도 3가지. 경제적 자유는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하다. 사랑하는 이들을 돕는 일은 경제적 목표에 천천히 도착한다는 뜻이다. 부부가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진로를 바꾸거나 가족을 더 받아들이는 등 여러 가능성에 문이 열린다. 역할 모델을 신중하게 정하라. 돈 문제에 밝은 부모나 조부모는 평생 간직할 귀중한 교훈을 남겨줄 것이다. 스토리 10.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라. 돈의 태도 3가지. 가족의 역사를 보는 일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첫걸음이다. 목표를 정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해보라. 언젠가 우리 자손도 우리 삶을 들여다볼 것이다.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돈 자체가 아니라 살면서 모범을 보인 선례와 가치들에 있다. 과시를 위한 목표는 정하지 말라. 그런 목표만을 추구하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생을 놓치게 된다. 스토리 11. 투자를 꼭 고독하게 할 필요는 없다. 돈의 태도 3가지. 투자자는 스스로 투자하거나 재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투자하지만 2가지를 섞어서 투자해도 좋다. 배우자나 파트너와 돈 관리에 관해 꾸준히 이야기를 나누라. 장기적인 목표를 따르기로 합의하면 저축할 동기가 생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진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재무 실수를 저지르지만 좌절하지 마라. 초기 실수를 보상할 시간은 충분하다. 스토리 12. 스스로 깨달아 부를 이루다. 돈의 태도 3가지. 자라면서 들은 돈에 관한 교훈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 그 교훈을 구별해서 내게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라.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장기 수익을 가져오는 금융시장의 힘을 믿어야 한다. 분별 있게 투자하면 그 믿음 덕분에 보상받을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성실하게 저축하고 신중하게 투자하라. 돈을 충분히 모았을 때를 알아차리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분별력도 필요하다. 스토리 13. 꾸준함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어내다. 돈의 태도 3가지.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목표부터 설정하라. 목표가 없으면 원치 않는 곳에서 끝날 수 있다. 직장을 주기적으로 옮기면 월급이 오르고 괜찮은 직책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족하면서 일할 직장을 정해 오래 일하면 경제적 자유를 더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통제하거나 갑자기 닥치는 불행을 막을 수 없다. 내 행동만 통제할 수 있다. 돈 관리에 신중한 사람들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공을 누린다. 스토리 14.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대출을 먼저 갚아라. 돈의 태도 3가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큰 빚을 갚고 나면 소득이 높은 직업에 집착하지 않아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또 닥쳐오는 금융위기도 헤쳐나가기 쉬워진다. 온 가족이 한 가지 재정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밌게 임하고 싶다면 그 과정을 즐겨야 한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리는 재정 목표를 달성했다면 마땅히 축하할 일이다. 스토리 15. 부자가 되려면 돼지저금통부터 채워라. 돈의 태도 3가지. 이 교훈을 기억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정액 분할 투자를 해라. 일찍부터 저축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저축률도 높여라. 모든 것을 능가하는 돈에 관한 진리는 성실하게 저축하는 것이다. 높은 연봉을 기대하며 직장을 옮기고 싶겠지만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면 전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스토리 16. 돈 감시자에서 벗어나는 법. 돈의 태도 3가지.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교육비는 회사의 지원을 받아라. 월급 외에 수익을 얻을 방법이 없다면 월급의 최소 10%를 은퇴 자금으로 저축하라.
15%면 더 좋다. 진심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다음 기본 규칙을 기억하라. 저축금이 많아지면 혜택이 줄줄이 따라온다.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수년간 발생할 재무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집을 살 때 계약금을 많이 내면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금이 줄어든다. 생활비 지출을 줄이면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다. 스토리 17.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돈의 태도 3가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라. 빠르게 부를 쌓고 싶다면 직장퇴직연금에 저축하고 일반과세 계좌에 매달 규칙적으로 투자하라. 주식 투자를 하려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혁신할 것이며 그 성공이 주가 상승에 반영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후하게 보상받는 경우를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토리 18. 누구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돈의 태도 3가지. 돈 관리에 소질이 없다면 돈 관리에 소질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옳은 일을 하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가진 부분에 감사하라. 소득의 최소 10%를 기부하고 최소 10%를 저축하며 따분할 만큼 오래 투자하라. 스토리 19. 바닥을 쳤어도 늦지 않았다. 돈의 태도 3가지. 장기 투자로 성공하기 위한 인내심과 겸손을 갖춰라. 인덱스 펀드를 핵심으로 하고 그 이상의 투자는 제한하라.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라. 큰 돈을 바라지 마라. 부자가 되려고 하면 실망만 찾아오는 법이다. 시장을 쫓으면서 번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위태로워질 수 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라. 미스터 마켓은 가장 형편이 어려운 순간에 터무니없는 통행료를 부과하곤 한다. 스토리 20. 금수저로 태어나서 다른 길을 가다. 돈의 태도 3가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위해 돈을 절약하는 생활 방식이다. 가치를 다르게 보면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 물건보다 경험이 기쁨을 준다. 예를 들어 마당에서 아이와 함께 종이로 성을 만들면 디즈니 월드에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 여행할 때는 적당한 숙소를 잡고 거리 음식을 먹어라. 최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하는 식사만 고집하면 다른 문화가 주는 풍부한 경험을 놓칠 수 있다. 스토리 21.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돈의 태도 3가지. 매달 저축할 돈과 지출할 돈을 따로 떼놓은 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지출하라. 다만 갑작스러운 지출도 준비해라.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면 스스로 돈 벌 방법을 궁리해 자율성을 찾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라. 이해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라. 단순하게 투자할수록 교묘한 수법에 당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스토리 22. 대단한 부를 이루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돈의 태도 3가지. 어린 시절 겪었던 돈에 관한 경험을 알아보고 지금까지 그 경험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라. 인생 초반에 적지 않은 금액이 모이면 무작정 지출하기보다 돈이 불어나도록 두어야 은퇴를 생각할 수 있다.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생각이라면 특정한 나이가 됐을 때 한꺼번에 건네지 말고 신탁을 활용해라.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스토리 23. 내 안의 목소리를 따라가라. 돈의 태도 3가지. 원하는 인생을 살려면 때로 최고의 수익을 희생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이 내 직업과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놔두지 마라.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현실에서 필요한 일과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일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려고 애써라. 엄격한 청사진을 고수하기보다 시간에 따라 목표를 발전시켜라. 스토리 24. 성공도 실패도 끝이 아니다. 돈의 태도 3가지. 최적의 포트폴리오란 성장 가능성이 최대인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우리 삶과 나란히 가는 것이다. 고공행진을 하는 주식이 수익을 올리기 쉬워 보여 끌리겠지만 그런 주식은 드물다. 인기 종목을 선별하려고 애쓰기보다 다양한 분산 투자가 현명한 전략이다. 경제적 성공의 기준은 S&P 500보다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찾았는지가 중요하다. 스토리 25. 누구나 투자 실수를 저지른다. 돈의 태도 3가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다가 실수를 저질렀다면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재빨리 그 일에서 손을 떼야 한다.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최고의 투자다. 촉박하게 주식과 주식형 펀드를 처분해야 할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때는 자만하지 않도록 애써라. 자만심은 위험한 투자를 부르고 그것으로 또다시 괴로움에 빠진다. 스토리 26. 나의 투자 여정을 이끈 4번의 행운. 돈의 태도 3가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다가 실수를 저질렀다면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재빨리 그 일에서 손을 떼야 한다.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최고의 투자다.
촉박하게 주식과 주식형 펀드를 처분해야 할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때는 자만하지 않도록 애써라. 자만심은 위험한 투자를 부르고 그것으로 또다시 괴로움에 빠진다. 스토리 27. 나는 가난하게 죽지 않겠다. 돈의 태도 3가지. 최상의 포트폴리오는 최고의 수익이 아니라 격변하는 시장에서도 살아남아 장기 투자의 복리 혜택을 선사하는 것이다. 더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가난하게 삶을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워라. 이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써야 할 돈으로 게임을 하지 마라. 포트폴리오를 2개의 바구니로 생각하라. 지금부터 10년 이상의 지출을 감당할 바구니와 가끔 닥쳐오는 힘든 시기를 꾸려갈 바구니가 필요하다. 스토리 28. 고령화 시대의 나의 노후 전략. 돈의 태도 3가지. 사회보장연금을 70세까지 미루어라.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버티기 위해 채권 등을 활용하라. 오래 살면서 저축한 돈을 다 써버리지 않으려면 장수연금에 투자하자. 단, 이 연금은 은퇴 후반기에 소득을 보장하는 대신 많은 금액이 보험회사로 넘어갈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자격이 안 된다면 저축성 생명보험이나 과세이연연금을 장기요양보험 혜택과 결합한 혼합형 보험을 연구해보라. 스토리 29.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교훈을 얻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깨달은 3가지 교훈. 우리 부부의 최우선 순위는 아이들이 성공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어서 아이들을 위해 이상적으로 보이는 학교를 찾았다. 문제는 그 학교가 직장에서 너무 멀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방사선 센터에서 16년째 일하고 있었지만 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아이들을 위해 보훈병원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게다가 몇 가지 혜택도 있었다. 예를 들면 은퇴 시 물가와 연동되는 연금 혜택이나 건강보험 혜택 등이다. 하지만 이 훌륭한 혜택들은 돈과는 무관했다. 보훈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내가 아는 금융 지식을 알리는 쪽으로 관심을 바꿨다. 나는 보건 업무 담당 직원과 수련이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해 개인 자산 관리와 투자에 대한 강의를 매달했다. 내가 험블달러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도 첫 책 아이의 금융 IQ를 기르는 법을 출판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내 삶과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에는 기억할 만한 교훈이 가득하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아름다운 시 가지 않은 길의 한 구절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교훈이다. 숲속에 2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가는 길을 택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었다. 많은 이들이 보기에 내가 경력을 쌓고 있다가 안정되고 돈 잘 버는 일을 포기했으니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은 가장 경치가 좋은 길이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주기 위한 결단에는 훌륭한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감수한 위험으로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다. 2번째 교훈은 경제적 안정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돈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떠날 수 있었다. 경제적 자유란 일찍 은퇴해서 유명한 골프 코스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진짜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마지막 교훈은 돈 문제와 인생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삶에는 우연이 가득하다. 투자의 세계에서 이런 힘들이 작동하면 투자가 까닭 없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휘어질 수도 있다. 경제적 부분에서든 아니든 뜻밖의 행운 혹은 신의 은혜 덕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스토리 30. 우리는 모든 투자 실수에서 배운다. 돈의 태도 3가지. 시장에는 진실도 있고 거짓말도 있다. 그러니 낯선 사람이 놓쳐서는 안 될 투자라고 말한다면 극도로 주의하라.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이기기는 어렵다. 많은 이들이 금화나 에너지 분야 같은 흥미로운 주식에 투자한 후에야 이 교훈을 깨닫는다. 오늘 투자한 1달러는 몇 배의 가치가 된다.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돈의 태도를 알면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길이 보인다. 지금 바로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이야기를 써보라. 자기 이야기나 생각을 종이에 적는 일에는 대단한 장점이 있다. 오늘의 내 모습을 만든 오래전 사건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 완수한 일과 아직 이루지 못한 일, 미래에 나아갈 계획을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쓰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